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12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1% 하락했습니다. 종목 등락수를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매우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전일 금융투자가 2조원 매도했고 연기금이 8천억 매도하는 등 기관이 3조 7천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이 무려 외국인의 물량까지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4조 5천억 원 매수를 했고,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 매수 이어졌고, 순매매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1,000억 이상을 매도는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순매매 규모. 기관의 매도는 이어졌고요. 그렇지만 금융투자는 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증시 내용 살펴보면 장중 하락 종목 수가 2100개 전후 종목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투심도 많이 위축되었고, 무려 변동성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5%, 전일 고점과 저점의 변동성, 코스닥은 4%의 변동성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컸고,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약 4조 5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증시의 낙폭을 축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본주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쳐서 삼성전자만 본주 우선주 합쳐서 약 3조 원을 매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및 대형주 쏠림 현상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하루 만에 재차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44조 원대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만에 거래대금이 64조 원을 넘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입니다. 업종별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업종이 3.6% 가장 크게 상승했고, 운수장비,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및 달러 인덱스 상승, 변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봐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추가 부양책 논의 등 미 정치 변수가 다시 부각됐고,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부담되며 하락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4만 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 장중 비트코인이 20% 넘게 급락한 것이, 그래서 3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급락한 것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목요일에 더 많은 부양책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낙폭을 축소했고, 또 뉴욕 연은이 12월 소비자 기대 보고서를 통해서 장기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자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들인 금융, 철강, 에너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것은 우호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종목들 흐름을 보면 애플이 2.3%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퀀텀스케이프가 6.4% 하락, 줌비디오 3.4% 하락, 트위터 6.4% 하락하는 등 작년에 많이 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테슬라가 오늘은 7.8% 하락했는데 최근에 연이어서 좀 상승한 것도 있고 경쟁 심함이 최근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니오는 오늘도 상승했어요. 니오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니오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2.6% 상승했고 AMD는 TSMC의 7나노 공정기술 활용의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소식으로 2.8% 상승했고 마이크론 1.6% 상승, 램 리서치가 2.9% 상승하는 등 반도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더나가 4% 상승했고요. 화이자도 1.7% 상승했고 니콜라 3.7% 하락했고요. 보잉 하락했고 엑슨모빌이 3% 상승했고 JP모건이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부문 위한 조치 발표로 4.5% 상승했고 포드 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상실을 32% 감소시켰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11.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 등으로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제한 조치가 강해지는 점 등이 부담되면서 모두 하락했죠. 영국 하락폭이 조금 더 컸고요. 중국 상해지수 1.08% 하락했는데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됐죠. 전년 대비 0.4% 하락하면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위축된 결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달러 강세, 코로나19 확산 주시하면서 강보합 보였고요. 금가격, 미증시 하락 등에 0.8%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국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대담 있고요.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 있고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연설이 많아요. 파월 연준 의장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죠. 어제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인데요. 장중에 좀 위아래 꼴이 달렸지만 5일선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된 상황입니다. 흐름 견조하고요. S&P 500도 흐름 양호하죠. 갭상승 있었지만 여전히 지수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나스닥 갭상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 양호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일선에서 양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재차 경신한 모습은 아니지만 흐름 양호합니다. 그렇죠? 21선이 상승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금융시장 전반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는데 올해 실적 성장률을 감안하면 국내 과열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상승 속도와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수는 코스피죠. 윗꼬리 장중에 3.6% 상승하기도 했지만 아랫꼬리 장중에 무려 약 1.7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상승 속도와 변동성. 유동성 풍부하고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가 유효하다고 보긴 하지만 당분간은 장중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업종이 상승했고 반도체 등이 상승한 점을 보면 국내 증시 역시 오늘도 업종 차별화 예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